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 코치 김진규입니다. 올해 시작은 푸진바오로 시작했다. 이제 A대표팀 코치로 이제 다시 2024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제가 모시는 감독님이지만 왜 저런 판단을 하시지? 근데 희찬이가 딱 부상을 당해서 이거 큰일 났다 사실. 이거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걸 해야 돼요, 이 방송에서. 당신의 기억 속에 있는 그 경기, 피치 위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K풋캐스트.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소준일입니다. 저희가 2024년의 끝자락에 이렇게 또 새로운 기획을 하나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든든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또 옆에 자리를 하셨는데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4년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에도 좋은 시간도 있었고 좀 안좋은 시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4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K풋캐스트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풋캐스트라는 표현은 본인이 생각한 거 아니죠? 저 아닙니다. 야, 풋캐스트. 아이디어 있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되게?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괜찮은 아이디어의 첫 번째 초대 손님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2024년에 한국 축구를 종합하는데 이분만한 분이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남자 대표팀 코치 김진규 코치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A대표팀 코치 김진규입니다. 대한민국 코치로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라든지 각종 콘텐츠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셨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올해 시작은 푸진바오로 시작했다. 이제 8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A대표팀 코치로 이제 다시 무게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선수들 중에서 푸진바오라고 부르는 선수가 있어요? 윤종규나 이런 친구들은 네.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푸진바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F서울의 조용욱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몰래 와서 뱃살도 만지고 도망가고 그 친구들은 다 대표 선수도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못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은 인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친구들은 절대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뒷이야기를 들어보자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이런 뒷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오네요. 2024년이 일정이 국내 축구 같은 경우에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A매치가 있기까지는 내년 3월까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이 또 어떻게 지금 12월을 보내고 있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공식적인 거는 코칭 스태프는 휴가고요. 네. 휴가 기간인데 이제 저희 지금 유럽에 있는 선수들을 계속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항상 보면 새벽이나 저녁 늦게 항상 요즘 TV 영상을 보면서 선수들을 체크하는 그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적 시장이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적을 어디로 하는지는 계속 저희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죠. 유럽 축구는 새벽에 또 하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잖아요, 이게. 유럽 선수들 경기를 보려고 하니까 이 집에 TV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제를 해야 볼 수 있는 경기들이 네. 따로 있더라고요. 네.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보통은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 결제하고 꾸준히 잘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새벽 일을 많이 하는 방송가 사람들이 좀 체급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저도 굉장히 살이 많이 쪘거든요, 처음보다. 제가 F서울에 있을 때 네. 실장을 할 때 그때도 외국 선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외국 저녁 늦게를 봐야 돼요. 그 미팅도 보면 항상 12시나 1시에 항상 많이 해요. 그쪽 시간이랑 맞춰야 그쪽 되니까.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네. 그때 한번 제가 육포를 너무 그때 누가 선물 준 게 있어서 많이 먹었었는데 6포에는 또 맥주 아닙니까? 맥주는 못 먹죠. 왜냐면 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살이 진짜 많이 쪘었어요. 근데 요즘은 먹을 수가 없는 게 그때 선수들하고 훈련할 때 이렇게 저는 이제 또 코치고 하니까 앞에 나가서 같이 뛰잖아요. 사진을 찍다 보니까 또 피지컬 코치는 작아요. 저거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몇 번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현장 나갔을 때 김준규 감독 대행이셨을 때 홍명보 감독님께서 보신 거예요. 보시고 여기를 만지고 가시더라고요. 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아까 그 조용욱 선수가 만지는 건 안 되는데 홍명보 감독이 만지는 건 됩니다. 감독이 다 됩니다. 네. 사실 2024년에 정말 많은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남자 A 대표팀이 일단 카타르 아시안컵을 치렀는데 정말 우리의 오랜 염원에 비해서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게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는 뭐 아시다시피 북중미 월드컵을 위한 이제 예선 경기들이 치러졌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로운 감독 선임했던 여자 대표팀도 네. 좋은 팀들을 상대로 경기를 했죠. 일본, 스페인, 캐나다, 아주 정말 다 강호들 아닙니까? 이런 팀들과의 여자 대표팀의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또 뭐니 해도 여자 20세 이하 월드컵이 있었고, 여자 또 17세 이하 월드컵도 있었어요. 20세 이하 월드컵이 좀 더 먼저 있었는데, 뭐 남녀, A 대표팀, 연령별 팀 다 해서 올해 치러졌던 우리 각급 대표팀의 경기는 105경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럼 가장 먼저 김진규 코치가 맡고 있는 남자 A 대표팀의 2024년이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6경기를 해서 4승 2무 패배가 없이 이렇게 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 편성이 처음 이루어졌을 때 좀 양면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 편성이 된 결과 자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아시아의 이른바 헤비급 팀들,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카타르 팀, 아니면은 그 위에 팀들을 괴롭히는 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같은 팀. 까다롭죠. 네, 이제 이런 팀들과 같은 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최근만 보면 기본적으로는 좋은 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실제로 누가 잘하고 있느냐가 또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와 같은 조에 속했던 요르단이나 이라크가 요즘 특히 2024년 기준으로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잘한 팀들입니다. 첫 경기가 팔레스타인 경기였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분석을 이제 집에서도 하고 이제 분석관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최고 저는 놀랬던 게 팔레스타인이 왜 이렇게 잘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 나라 자체가 조금 피파 랭킹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하지만 선수들 하나하나 다 뒤집어 보면 유럽에 있는 선수들도 꽤 많아요. 네. 작년에 이집트 득점왕이 거기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선수고 굉장히 좋은 팀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라크, 요르단보다도 우리한테는 팔레스타인이 경기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리 네임밸류가 약하고 그 팀이 객관적 전력에서 우리보다 좀 아래더라도 중동 원정은 항상 좀 그냥 까다로워요. 실제로 이제 중동 원정을 다녀보셨을 때 선수 시절 때 중동 원정은 좀 어떤 인상이었습니까? 중동 축구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는 항상 힘든 적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요번 이제 준비하면서도 저희가 또 이라크하고 또 같은 조였잖아요. 또 저는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때, 고비 때마다 이라크한테 딱딱 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라크는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원정 같은 경우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뭐 두바이나 카타르 가서 한 3-4시간 다시 격류했다가 다시 2-3시간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럽 선수들의 이제 고충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저희가. 예. 지금 4승 2무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적을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냉정하게 또 얘기하자면 팔레스타인전의 내용들은 조금 부족한 경기들이 있었던 건 또 사실이고, 예. 그리고 또 오만이나 뭐 이런 팀들을 상대할 때도 순간순간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간대와 흐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비판받을 요소가 있는 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온 결과 4승 2무 이 자체로서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정도의 뭐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대표팀 내에서는 지금까지 3차 예선의 그 결과들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중동 팀들한테 안 진 게 저 개인적으로는 최고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패가 없기 때문에 네. 좋은 흐름이라고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팔레스타인한테 2번 비긴 게 뭐 국민들이나 축구 팬들한테나 좀 안 좋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월드컵 예선이라는 거는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축구는 둥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예. 저희가 독일한테 이기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3월에 홈 경기가 이제 오만하고부터 시작되는데 그 경기부터 저희가 얼만큼 집중하고 잘 이겨 나가느냐에 따라서 월드컵을 갈 수 있고 못 갈 수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2024년의 남자 대표팀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자 A 대표팀한테도 2024년은 굉장히 좀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4년 8개월이라는 또 긴 시간 동안 우리 대표팀과 함께했던 콜린 벨 감독에 이어서 이제 김천 상무의 지도자로 있었던 신상호 감독이 새로운 또 A 대표팀의 감독이 됐습니다. 사실 신상호 감독의 부임 이후에 결과들이 너무나도 좀 강한 팀들이랑 붙다 보니까 예, 결과가 승무패로만 따졌을 때는 좀 아쉬웠던 건 사실이에요. 네. 일본 0대4, 스페인 0대5, 그리고 캐나다도 1대5. 대패가 3번 있었기 때문에 아쉽기는 한데 이제는 정말 일부 선수들에 관해서는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시급한 과제죠, 사실은. 지금. 네. 그래서 이번에 신상호 감독이 이번 경기들에서 선발했던 member들을 보면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충분히 담겨 있는 그러한 어떤 멤버 구성이었고, WK리그에서 실제로 현재 폼이 괜찮은 선수들을 또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뽑은 선수들은 다 일정 시간 이상을 뛰게끔 했어요. 그런 취지를 또 살려가면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조금 더 스코어 차를 좀 크게 만든 약간의 요인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내년부터는 결과도 조금 만들어내는 것이 약간 믹스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런 만큼 좀 내년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사실 김진규 코치하고 신상호 감독이 P급 그 교육 과정을 같이 들었다고 저도 예, 들었었는데 좀 어땠습니까? 그 과정에서 봤던 신상호 감독이요. 상호 형, 상호 형이라고 해도 되나요? 되죠. 네. 네, 상호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축구에 대한 고집이 있었어요. 수비 안정을 갖고 가면서 이제 공격을 전환하는 그런 트랜지션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요번에 같이 간 그 코치, 여자 코치님이 또 저하고 같이 B급을 같이 받았어요. 아, 네. 그 코치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 여자 대표팀은 잘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그 신상호 감독의 새로운 팀이 또 어떤 색깔로 나올지는 2025년에 그 결과와 함께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성인 팀들에 이어서 연령별 대표팀들도 2024년에 다양한 경기들을 치렀습니다. 앞서서 그 박윤정 감독의 20세 이하 여자 대표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을 해서 최강팀 중에 한 팀으로 꼽히는 독일을 꺾고 이제 한 단계 위인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그런 성과를 좀 거두기도 했었고, 17세 이하 여자 대표팀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스페인 같은 그런 강호들과의 경기에서 좀 아쉽게 약간 좀 격차가 나오게 되면서 조별 탈락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K푸캐스트에서 진짜로 준비한 콘텐츠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2024년에 한국 축구 팬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2024년 최고의 골 그리고 최고의 경기를 팬 여러분께서 직접 선정을 해주시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먼저 올해의 경기 후보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기가 나와 있는데요. 굵직굵직한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 중에서 어떤 경기들이 기억이 나세요? 6번 같은 좀 전에 그 박윤정 감독의 아주 또 명승부 저런 경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1번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기억에 남는다. 네. 자, 그러면 팬들이 직접 뽑은 2024년 올해의 경기 가장 먼저 3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밍자원들에서 좀 부상들이 많이 나오면서 축구팬 여러분께서 좀 걱정이 많았었던 경기였습니다. 그 이라크전 직전에 이제 요르단과 경기를 할 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저 10월 A매치 기간에는 없었고, 이제 황희찬 선수 나왔다가 부상해서 엄지성 선수 또 부상해서 이제 배준호 선수가 나가게 됐는데, 엄지성 선수 부상 당했을 그 타이밍에는 코칭 스태프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희가 원하는 경기 플랜을 가지고 희찬이가 너무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희찬이가 딱 부상을 당해서 이거 큰일 났다 사실. 좀 그랬었어요. 왜냐면 뒤에 있는 두 친구는 좀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넣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준호는 이제 약간 포켓 플레이어를 잘하는 친구고, 지성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희찬이하고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이 희찬이하고 스타일 비슷하게 지금 경기 운영을 하는 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코칭 스태프에서 찬성을 해갖고 이제 지성이가 먼저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지성이가 다치고 나서는 약간 플랜을 바꿨어요. 준호가 들어갈 때는 준호를 좀 안으로 놓고 사이드백들을 좀 더 올려갖고 경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셔갖고 그렇게 바꿨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잘 맞아떨어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라크랑 한 번 더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김진규 코치를 비롯해서 좀 우리 대표팀에서 잘 준비를 해서 다음 경기도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가 3위였습니다. 팬들이 뽑은 올해의 경기 3위였었고 2위를 한번 볼까요? 아시아 3차에선 쿠웨이트전이 팬들이 뽑은 올해의 경기 2위였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돌아와서 또 골도 넣고 저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A매치 50번째 득점 폭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A매치 50골은 우리가 이제 특히 2010년대 들어서 메시, 호날두 선수를 보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 뭐 90골, 100골, 뭐 110골 이런 게 아니면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이상현상이 일어났는데 어떤 나라가 됐건 A매치 50번째 득점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네, 그 골수에 손흥민 선수가 도달을 하면서 황선홍 레전드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고 황선홍 레전드의 기록을 깨는 게 이제 시간 문제, 초읽기에 접어든 경기가 바로 저 경기가 됐습니다. 네.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한 골을 더 넣게 되면서 51호 골로 차범근 전 선수 감독에 이어서 이제 남자 선수로서는 통산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의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리고 미래를 보는 스텝에서도 또 도움이 됐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긴급 등장해가지고 예. 요 경기에서는 배준호 선수의 골까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해내는 또 배준호 선수가 또 기염을 토했던 경기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조금씩은 이제 세대 교체도 이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감독님도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조금 배준호나 이런 친구들한테 좀 힘을 많이 좀 실어줬던 것 같아요. 훈련할 때도 보면 이제 준호나 이런 친구들한테 좀 장난도 많이 치고 경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조금씩 계속 이야기를 소통을 계속 운동장에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준호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이후로 좀 어린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발전이 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팬들이 뽑은 2024년 최고의 경기 1위 어떤 경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경기는 사실 이제 거의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1년이 다 돼가는 경기이긴 한데 골 장면, 특히 손흥민 선수의 그 프리킥 골 장면은 아직도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는 김진규 코치는 대표팀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네. 저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저 경기를 제가 중계를 딴 방송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프리킥 났을 때 들어갈 것 같아 이러고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게 진짜 들어간 거예요. 마치 내가 찬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소리를 엄청 질렀던 그런 기억이 났거든요. 예,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 경기를 앞두고 우리 대표팀이 처한 상황 자체가 호주에 비해서 워낙에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사실 호주의 스타일로 봤을 때 우리가 체력 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거는 호주의 그 스타일을 상당히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불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경기도 우리의 뜻대로 돌아가진 않았었죠. 예. 그런데 그 경기를 정말 끝끝내 손흥민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유도하고 또 극적인 프리킥골을 또 나중에 터뜨려줬고 예. 이거는 뭐 아시안컵의 궁극적인 결과를 떠나서 이 경기 자체의 그냥 스토리는 그건 매우 기억에 남을 만한 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 토너먼트도 좀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런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또 특히나 수비수시다 보니까 그 카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다가오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토너먼트 경기는 예선전에 웬만하면 카드를 받으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카드를 받게 되면 부담이 계속 갖고 가기 때문에 특히 수비수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한 장 있으면 경기 운영하는 게 되게 소극적으로 바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어려운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다음 경기에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손흥민을 제외하고 좀 어떤 선수가 그 경기에서 좀 기억에 남았습니까? 저는 뭐 그 경기보다는 그 대회를 보면서 황인범 선수
되게 칭찬을 많이 했던 것 예. 같아요. 왜냐면 이 움직임이나 공간을 창출하고 이러는 부분이 그 대회를 하면서 꾸준하게 좋은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황인범 선수가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좀 좋은 기억들이 있었던 세 경기, 팬들이 뽑은 2024년의 올해의 경기를 저희가 만나봤었고요. 그러면 KFA 올해의 골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골 후보들도 저희가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후보가 좀 더 많네요. 10골이나 후보에 지금 올랐습니다. 꽤 의미 있는 골 하나를 제가 그냥 추천을 하자면 KC 유진 페어 선수. 아, KC. 네, 예. 지금 그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는 중국과의 대결에서의 KC 유진 페어 선수의 골. KC 선수 자체가 우리 축구 역사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원이거든요. 여러모로요. 네, 예. 그런데 이제 KC 선수가 대한민국 유니폼을 입고서 정말 큰 일을 하나 해냈던 경기이기 때문에 저거는 좀 그래도 우리 팬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코치님은 여기서 좀 눈에 들어오는 골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재성이 이제 골인데 아마도 이 경기는 제가 알기로는 목에 주사를 맞고 뛰었을 거예요. 오, 이런 스토리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성의 주사 투혼. 근데 목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었어요. 아, 그 정도로 안 네, 좋았군요. 안 좋았었어요. 근데 주사 맞고 경기를 한다 그래갖고 이제 뭐 도핑에는 전혀 문제 없는 주사였고요. 불편했을 거예요. 많이 불편했을 건데 경기 내내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고 골까지 넣고 다음 날은 병원에 와서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어우, 예. 자, 이런 숨겨졌던 비하인드까지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팬들이 뽑은 3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이 조규성 선수의 골이 3위로 뽑혔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저 위에 왼쪽의 시간이죠. 예. 네, 추가 시간이 8분하고도 30초가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종료가 거의 임박했을 때 조규성 선수가 여기서 버텨주면서 동점골을 결국은 기록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의 이 당시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을 분노하게끔 만들었던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이 조규성 선수가 좀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김준규 코치가 옆에서 또 보신 시간들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이제 제가 프로팀에 있을 때 많이 분석을 했던 친구인데 우선 헤딩이 되게 장점이에요. 예. 장점이고 안에 박스 안에 들어왔을 때는 되게 위협적인 선수예요. 그리고 뭔가 잡으려 그러면 놓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또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한국 축구의 또 중요한 자원인 만큼 몸 상태 빨리 회복해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자, 여러모로 좀 기억들이 나는 조규성 선수의 골이 3위에 뽑혔고요. 자, 그러면 2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의 이날 경기 골이 2위로 뽑혔습니다. 자, 시저스 이후에 오른발로 골을 또 넣은 이강인 선수예요. 네. 강인이 보면서 제가 대표팀 가서도 생각하는 게 저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축구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강인이를 보면서 우리 아들 축구 외국 나가서 축구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 했어요. 오. 축구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인드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냥 해외 선수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되게 좋은 인상을 많이 주는 친구예요. 저한테. 이강인 선수의 이 골이 2위에 뽑혔고요. 자, 1위를 그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목부터가 손흥민 했다. 많은 분들께서 야. 예상을 하셨을 그 골이 뽑혔네요. 사실 프리킥 하면은 우리 김진규 코치도 현역 시절에 많은 인상들을 또 남겼었잖아요. 저는 참여 간중들이 골키퍼들이 긴장을 해야 되는데 간중들이 대기에서 입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월드컵 준비할 때 아드보카드 감독님이 너 저 골대가 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의미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 뭔 말이냐고 내가 통역하는 형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너는 그 골대 보고 찾지 말고 저 사람 이
머리 밑으로 보고 차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야 너가 차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가면 피하고 골대로 들어갈 거다. 아, 힘이 너무 세니까. 네. 그 비공식으로 다음날에 미국이랑 경기하는데 프리킥으로 바로 골 넣었어요. 오. 명장 아드보카트.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 정도면은 한국 국가대표팀, 각급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넣었던 프리킥 골들 중에서도 좀 손에 꼽을 만한 프리킥 골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손흥민 선수 코너킥 들어가지 않았어요. 맨유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뭐 그냥 뭐 양발 잘 쓰는 선수가 아니라 프리킥 맡겨도 상당히 클래스가 높은 선수죠. 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저 골을 1위로 뽑으면서 올해의 골 시간도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에 한국 축구를 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좀 가졌었는데요. 좀 어떠셨습니까? 뭔가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는데 특히 마지막에 우리 월드컵 예선을 치르면서 다시 뭔가 지도자로서 뭔가 배우는 게 지금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잘 준비를 했고 내년부터는 그게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방송하기 전에 굉장히 좀 걱정을 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좀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 해도 될까? 좀 혼나지 않을까를 되게 좀 걱정하셨거든요. 근데 뭐 이미 다 찍었는데 뭐 혹시나 제가 문제가 되면 또 네. 부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축구를 또 사랑해주시고 투표에 또 직접 참여해주신 팬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또 드리면서요.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그 경기에 숨겨진 뒷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저희는 계속 돌아오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주기 코치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